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게리콜 부적물질 사용 논란 영상에서 브라이언 하킨스 스캔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엔젤스의 클럽하우스 매니저인 하킨스가 자신이 로진과 파인타르를 섞어 만든 승인받지 않은 물질을 게리콜, 저스틴 벌랜더, 맥스 슈어저, 코리 클로버 같은 투수들에게 제공했다고 폭로한 거였는데요. 벌랜더가 사이영 2개, 슈어저가 3개, 클로버가 2개니까 셋만 합쳐도 7개입니다. 파인타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논란이 되는 최고의 투수 또 한 명은 늘 지저분한 모자를 쓰고 나오는 커쇼인데요. 하지만 최고의 투수들 중 파인타르 논란을 비켜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이콥 디그롬입니다. 디그롬은 지난해 바우어와 다르비쉬에 이어 사이 영상 3위를 하면서 오직 그렉 매덕스와 랜디 존슨만 성공한 3년 연속 사이 영상 수상이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또 한 번 미친 9위를 선보였습니다. 29세 시즌이었던 2017년에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시속 153km인 95.2마일이었던 디그롬은 2018년 96.0마일, 2019년 96.9마일에 이어 지난해 시속 159km에 해당되는 98.6마일을 기록함으로써 비록 단축 시즌이긴 했지만 투구 정보 측정 후 선발 투수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디그롬은 슬라이더가 평균 149km, 체인지업이 평균 147km인데요. 더 놀라운 건 마지막 경기에서는 시속 164km에 해당되는 102.2마일짜리 공을 던지기도 한 디그롬이 남들은 꺾이고도 남는 32세 시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피드킹이 된 디그롬의 아이러니는 거북이 같은 느린 걸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올랜도에서 23마일 정도 떨어진 플로리다주 딜랜드에서 태어난 디그롬은 작은 학교 출신이었고 실력도 뛰어나지 않아 메이저리그 팀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졸업반 때 드래프트 지명을 받지 못한 디그롬은 집에서 가까운 스티슨 대학에 들어갑니다. 야구 명문이 아닌 스티슨 대학은 딱 2명의 유명 메이저리거를 배출하는데요. 바로 디그롬과 코리 클로버입니다. 디그롬과 클로버 2명이 통산 168승과 사이 영상 4개를 합작한 반면 나머지 스티슨 대학 출신들은 통산 16승, 68홈런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스티슨 대학은 2017년 클로버, 2018년 디그롬과 2019년 디그롬 3년 연속 사이 영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디그롬은 원래 유격수였는데요. 강력한 어깨를 바탕으로 수비가 뛰어났지만 방망이 실력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1학년 때 디그롬은 타율 2할 4푼 3리, 장타율 2할 7푼 1리, 2학년 때는 타율 2할 5푼 8리, 장타율 2할 8푼 9리와 161타석에서 홈런을 때려내지 못했습니다. 3학년 때 드디어 홈런을 친 디그롬은 대학 통산 369타석 1홈런을 기록하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는 통산 390타석 3홈런으로 이미 대학 기록을 넘어선 디그롬은 2014년 5월 16일 양키스전 데뷔 첫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내 매치 투수들의 개막 후 39경기 64타수 무안타 기록을 깨게 됩니다. 디그롬이 3학년이 되자 스티슨 대학 감독은 팀의 투수들보다 더 빠른 공을 던지는 디그롬에게 유격수와 함께 팀의 마무리를 맡기는데요. 문제는 계속 지다 보니 디그롬이 등판할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에 디그롬에게는 평생의 은인이 된 피트 던 스티슨 대학 야구팀 감독은 디그롬에게 선발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재밌는 건 해병대 출신인 피트 던 감독은 선수들의 두발 단속을 엄격하게 한 반면 디그롬은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모습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게 됐다는 겁니다. 피트 던 감독이 디그롬을 투수로 만들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디그롬이 유격수에 어울리지 않지만 투수에게는 좋은 193cm의 큰 키와 함께 투수에게 매우 유리한 긴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역사상 193cm 유격수는 3명, 칼리켄 주니어, 코리 시거, 카를로스 코레아입니다. 디그롬에게는 또 다른 은인이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 세일입니다. 디그롬의 두 번째 선발 등판은 플로리다 걸프 코스트 대학과의 대결이었는데요. 마침 상대 선발은 예비 1라운드 선수로 스카우트를 몰고 다녔던 크리스 세일이었습니다. 물론 경기의 주인공은 14개의 삼진을 잡아낸 세일이 됐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페스티벌 말고는 제대로 던질 수 있는 구종이 없었던 디그롬 역시 꽤 인상적인 피칭을 통해 스카우트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디그롬은 대학에서 친 유일한 홈런을 바로 이 경기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디그롬은 선발 12경기 포함 17경기에서 4승 5패, 4.48을 기록했고 2010년 드래프트에서 매치의 9라운드 272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일은 같은 해 드래프트에서 화이삭스의 13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같은 해 피츠버그의 전체 2순위 지명을 받은 고교 투수 제이미슨 타이온의 보너스가 650만 달러고 세일이 165만 달러였던 반면 디그롬은 9만 5천 달러를 받게 됩니다. 6월에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세일은 상위 싱글 A와 트리플 A에서 10.1이닝을 던지고 8월 7일 메이저리그에 데뷔합니다. 그리고 불펜으로 나선 메이저리그 21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93과 9이닝당 12.3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엄청난 돌풍을 일으킵니다. 반면 투수로서의 경험이 부족한 디그롬은 루키리그로 보내지는데요. 디그롬은 루키리그 등판 6경기 만에 팔꿈치 이상이 발견돼 토미존 수술을 받습니다. 하지만 빠른 토미존 수술은 디그롬에게 오히려 행운으로 작용하는데요. 말끔히 고쳐진 팔꿈치 인대를 가지게 된 디그롬은 전면적인 딜리버리 수정을 받습니다. 14살 투구폼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는 반면 디그롬은 그때까지의 투수 경험이 극히 적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미존 수술은 또 다른 행운을 불러오는데요. 역시 부상을 당한 요한 산타나를 재활센터에서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게 된 산타나는 그립을 잡는 법부터 시작해 자신이 가진 체인지업의 모든 노하우를 디그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어쨌든 입단하자마자 질주를 시작한 세일이 2012년 6위, 2013년 5위, 2014년 3위에 오르며 사이영상을 향해 다가서고 있던 반면 디그롬은 2014년이 되어서야 데뷔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세일의 사이영상 숫자가 제로, 디그롬이 2개인 건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매치에 2010년 전체 7순위 지명자인 메타비가 2012년 베이스볼 아메리카 유망주 랭킹 54위, 역시 1라운드 지명자로 사이영 투수인 R.A. 디키를 주고 토론토에서 데려온 신더가드가 베이스볼 아메리카 랭킹 11위까지 오르는 반면 디그롬은 100위 내에 들지 못하는데요. 사실 매치가 하비 신더가드와 함께 연건 트리오를 기대한 선수는 2014년 BA 랭킹이 68위였던 라파엘 몬테로였습니다. 디그롬이 매치 유망주 10위에 오른 2014년 스카우팅 리포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빅리그 로테이션 진입이 준비됐다. 4선발 이상의 실링을 가지고 있다. 야구에서 말하는 실링, 그러니까 천장은 성장 한계점을 의미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에이스가 될 줄 몰랐던 디그롬은 그러나 그해 9월 16일 경기에서 경기 시작 후 8타자 연속 삼진이라는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세우더니 매치 선수로는 1984년 드와이트 구든 이후 30년 만에 내셔널리그 신인왕이 됩니다. 이후 디그롬의 질주는 잘 알고 계시죠? 디그롬이 첫 선발 175경기에서 기록한 평균 자책점 2.62는 2.63인 커쇼와 2.65인 구든을 제친 1961년 이후 데뷔 투수 역대 2위 기록인데요. 1위는 2.33을 기록한 매치의 전설 톰 시버입니다. 그러나 대학 3학년 때 투수로 변신하고 토미존 수술로 인해 너무 늦게 데뷔한 디그롬은 그로 인해 누적 성적이 크게 부족한데요. 같은 1988년생인 커쇼가 175승 2526삼진인 반면 디그롬은 70승 1359삼진으로 커쇼보다 105승과 1167개의 삼진이 적습니다. 그런 디그롬이 명예전당에 가기 위해서는 시대를 지배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이영상이 최소 하나는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이영상 3회 투수는 로저 클레멘스를 제외하고 명예전당에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다. 디그롬은 우승반지 또한 필요합니다. 2015년 포스트 시즌 첫 3경기에서 3승 1.80, 20이닝 27K를 기록했던 디그롬은 그러나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5이닝 4실점 패전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포스트 시즌 등판인데요. 하지만 코엔 구단주가 등장한 매치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디그롬이 매치의 우승을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디그롬에 대해 킬로수가 적은 주행거리가 짧은 자동차이긴 하지만 너무 빨리 달려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디그롬은 지금의 9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디그롬은 매치를 이끌고 1986년 이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